김수진 대위는 쌍안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2살 조선인민군 최연소 여성경비대장. 그녀는 이 구역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뢰가 묻힌 위치, 감시카메라의 사각지대, 순찰조의 동선, 그리고 철책의 낡은 부분까지. 하지만 오늘 밤 그 모든 지식은 충성이 아닌 배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다. 사흘 전 평양에서 급히 내려온 보위부 요원들이 수진의 아버지를 체포했다. 김철수, 당 간부이자 모범적인 혁명가족의 가장. 죄목은 당에 대한 불순한 발언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수진은 비명을 질렀지만 검은 승용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동생 수미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동무는 당장 부대로 복귀하시오. 보위부 요원이 차갑게 말했다. 가족의 죄가 동무에게까지 미치지 않으려면 더욱 충성스럽게 복무해야 할 것이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었다. 다만 배급이 끊긴 이웃에게 쌀을 나눠줬고 장마당에서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는 소문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틀 후 소식이 전해졌다. 아버지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고 가족들도 곧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수지는 결심했다.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이 최전방에서 복무하며 탈북을 꿈꾸는 병사들을 수없이 잡아냈다. 철책을 넘으려다 지뢰에 죽은 자들도 봤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그 길을 가야 했다. 당직 근무표를 확인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2시 교대 시간에 15분의 공백이 생긴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다. 수지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몰래 모아둔 중국 위안화 몇 장과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수진이는 살아야 해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금요일 저녁 부대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진행되었다. 수지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밥을 먹었다. 건너편에는 박성호 중위가 앉아 있었다. 대위 동무,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까? 성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는 수진과 같은 시기에 배치된 동기였고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하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다. 괜찮아요, 중위 동무.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성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수진도 알고 있었다. 성우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하지만 군대에서, 그것도 최전방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허락되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중위 동무. 수지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수지는 마지막으로 경비구역을 점검했다. 달빛 아래 철책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 너머가 남조선이었다. 자유가 있는 곳. 대위 동무. 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십니까? 대위 동무야말로. 내일 당직인데 미리 나오셨습니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성우가 한 걸음 다가왔다. 대위 동무. 사실 저는 중위 동무. 수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돌아가십시오. 지금은.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저는 대위 동무를 오래전부터 존경해왔습니다. 아니, 존경 이상의 감정을. 수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도 성우에게 마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내일이면 그녀는 이곳을 떠날 것이고 성우는 탈영자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었다. 미안합니다, 중위 동무. 저는 당신의 마음에 응할 수 없습니다. 수지는 손을 빼내고 돌아섰다. 성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숙소로 돌아갔다. 토요일 새벽 1시 30분. 수지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초소로 향했다. 가슴 안주머니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위안화가 들어 있었다. 당직실에는 이미 야간 근무조가 배치되어 있었다. 수지는 평소처럼 근무 상황을 보고받고 순찰일지를 확인했다. 1구역 이상 무, 2구역 이상 무. 병사들의 보고가 이어졌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새벽 1시 50분. 교대 시간이 다가왔다. 수지는 시계를 확인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대위 동무 교대조가 도착했습니다. 알았다. 인계인수 진행하라. 수지는 침착하게 명령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새벽 2시 정각. 교대 인원들이 초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15분간 감시의 공백이 생긴다. 수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3구역 점검하고 오겠다. 수진이 말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대위가 직접 점검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수지는 미리 파악해둔 경로로 움직였다.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따라 지뢰가 없는 길을 정확히 밟으며 철책이 가까워졌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철사 절단기를 꺼냈다. 지난주 몰래 숨겨둔 것이었다. 딸깍 딸깍. 철책이 하나씩 끊어졌다. 차가운 철사가 수진의 손을 베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때였다. 대위 동무. 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얼어붙었다. 성우는 손전등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대위 동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중위 동무. 수지는 절단기를 떨어뜨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여기 남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성우는 충격을 받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손이 권총 손잡이에 닿았다. 수지는 그것을 보았다. 쏘십시오. 수진이 말했다. 어차피 여기 남아도 저는 죽을 겁니다. 가족이 숙청됐습니다. 곧 저도 잡혀갈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위부에서 사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수용소로 보내졌고 저도 조만간 신문 받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다. 성우는 권총을 빼들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가십시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요? 빨리 가십시오. 제가 15분만 늦게 발견하겠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성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도 이 체제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작은 나침반이었다. 남쪽으로 가십시오. 살아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수지는 나침반을 받아쥐었다. 그리고 성우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성우도 그녀를 안았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이제 가십시오. 성우가 그녀를 밀어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철책을 향했다. 철책을 통과한 수지는 비무장지대로 들어섰다. 지뢰밭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도를 외우고 있었다. 정확한 안전 경로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죽음의 땅을 건너갔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발각된 것이었다. 성우가 약속한 15분이 지난 것이다. 탈영자다. 쏴라. 총성이 울렸다. 수지는 몸을 낮추고 달렸다. 총알이 그녀 옆에 땅을 파고들었다. 남쪽 철책이 보였다. 남한 측 철책. 그 너머에 조명이 보였다. 지피감시초소였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남한군의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두 손을 들고 소리쳤다. 탈북자입니다. 투항합니다. 더 이상 북한군의 총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남한군의 대응을 두려워해 발포를 멈춘 것이었다. 남한군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들은 수진을 무장 해제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수진. 조선인민군 대위입니다. 그 순간 수진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긴장이 풀리면서 지난 며칠간의 두려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3개월 후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웃고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국정원의 조사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다. 어머니와 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우는 처벌받지 않았을까? 탁자 위에는 성우가 준 나침반이 놓여 있었다. 수지는 그것을 집어들고 가슴에 꼭 안았다. 중이동무. 당신도 언젠가는 이곳에 오게 되길.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진의 새로운 삶고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년 후 수진은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단체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새로 입국한 탈북자가 있습니다. 김수진 씨를 찾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그녀는 급히 정착지원센터로 향했다. 면회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수척해진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중위동무, 대위동무, 성우였다. 그는 수진을 발견하자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대위동무를 도운 죄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가까스로 풀려났습니다. 그 후로 저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은 그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이제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수진이 속삭였다. 네, 이제는. 성우도 그녀를 안았다. 면회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수진과 성우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탈북민 친구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다. 수진은 이제 대학에 다니며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었다. 성우는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쉽지 않은 삶이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수지는 성우의 손을 꼭 잡았다. 중이동무. 아니, 여보. 네. 행복해요. 성우는 미소 지었다. 저도요. 두 사람은 강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나누며 38도선은 여전히 한반도를 가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선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수지는 가슴속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다. 낡고 구겨진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어머니, 딸이 잘 살고 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성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